자, 시장 상황이 오늘 뭐 세 가지 이슈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세 가지 이슈라는 부분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IR에 이제 얼마나 좀 긍정적인 내용을 줄 수 있겠느냐 회사 입장에서 뭐 업황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에코프로 삼형제의 기준 그리고 그쪽은 그나마도 이제 방어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워낙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 오히려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뭐 시장에 감춰져 있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1순위라고 보는 거고 실질 또 시장 영향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사실상 에코프로 삼형제도 그렇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 해석 부분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논란을 에, 가져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편입하는 쪽도 있을 거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차익 실현하는 쪽 외국인들이 지금 배정받은 물량을 전체 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기관들 쪽은 2차전지 ETF 담아야 되는 쪽의 기준에서 편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LG이노텍이나 LNF나 CIS 쪽의 비중을 줄여서 이쪽을 담는다. 그 가능성도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측 범위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기준이라면은 벌써 메이저들도 알고 그 전부터 두들겨 패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어제 CIS를 들어 올려놓고 오늘 팬다? 그들이 40만 주를 사놓고 오늘은 또 똑같은 애들이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빼고 나간다? 그건 아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흐름 자체가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지금 뭐 미국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못 올라왔을 뿐이지, 예, 그죠?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의 기준이 되고 최악의 상태는 세페령의 기준. 제일 좋은 거는 장악형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페령의 기준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종목별로도 나쁘지 않아요. 종목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제 이제 5% 돌리다가 어, 꼬리를 달고 꼬리도 달리고 그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은 5.04%까지 강세 이후에 종가가 1.55% 강세로 끝났어요. 어찌됐건 시장의 지수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을 살짝 더 이탈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충격 범위의 변동성이 아니라 바닥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의 기준이 형성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원하는 거는 V자형을 줘라. 다 노출돼 있던 내용 가지고 기준이 잡힌 거니까 금리 부분은 뭐 언제는 얘기가 없었던 내용인가요? 금리는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이외에도 이제 기준점 설정할 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국가든 아프리카든 항상 있어 왔는데 그것이 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유럽 쪽도 2%대 급등으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만 이제 기대 못 미치고 4시에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의 코멘트들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실망스럽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밀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야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이죠.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 또 로스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의 뭐 로스콘 물량 여러 가지. 예.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더 빠지냐? 니케이 쪽에 1.84 빠지는데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2.33이에요. 가장 많이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미끄러지니까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미국의 선물 동향은 일단 어찌됐든 그 1% 이상의 변동성을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장중에 지금 1% 이상까지도 변동성이 확장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 미만입니다. 미국, 일본이 더 빠지거나 우리가 더 빠지거나 말거나 1% 미만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건데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국내 증시가 예를 들어서 53%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 이후, 2016, 17, 18, 19, 20, 21 6년 동안 기준에서 53%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51, 그다음 유럽이 46이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까지 깨졌냐면은 53에서 지금 38 우리는, 그리고 일본은 51에서 42, 그리고 독일은 46에서 39. 어제 반등했으니까 46에서 41. 그러면 53에서 우리는 15%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냥 단순 수치로만. 왜 저렇게 더 많이 빠지느냐의 기준인데, 희한하게 예전 같으면은 더 난리가 났을 텐데 무게감이 다른 쪽이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가 없단 말이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의 저 상장 범위의 기준에서의 뭐 흐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은 설정돼 있고, 하지만은 지수의 영향력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에 미친 영향은 없다 그랬죠. 코스피 200 지수에 미친 영향은 유통 물량 대비해서 흐름이라서 0.7% 정도 영향이 있나 그럴 거예요. 시가총액 그 비중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의 비중이 20%가 넘는단 말이죠 지금. 21% 그 이상. 그 이제 삼성전자 21% 그 이상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 따지면 그러면 월등히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그 코스피 200 지수의 한 종목의 비중이 30%가 넘게 되면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은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비중을, 삼성전자 비중을 24% 수준으로 이제 아마 묶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 변동성 때문에 나머지 쪽의 변동성이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5위, 6위, 기존의 5위, 6위,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6위, 7위로 밀렸겠죠. 그 6위, 7위에 삼성 SDI 7위, LG화학 6위인데 이들의 낙폭이 너무 확장돼 있죠 지금.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도. 이것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물량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럴 것 같으면 뭐 오늘 당장의 기준 이외의 흐름도 연출이 돼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꼭 맞다면은 그 수급 논리의 기준이 되는데, 그럼 그 수급 논리가 오늘로써 이제 상당 부분이 그러면 해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악재든 아니든 가격 반발력을 내주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장주 부분에 미국 쪽에 테슬라가 그동안 약세를 띠고 했지만은 어제 기준에서는 좀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장초 상황에서 그렇게 뭐 어려운 흐름이 아니었고,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쪽에 집중을 하자. 삼성전자 쪽에 집중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회사에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뭐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은 SK 하이닉스나, 시가총액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낮아요. 그게 이제 국내 흐름에 맞는, 국내 흐름의 기준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논란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은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안고 가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좀 말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다 뭐 2,600도 깨질 수 있겠네요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태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몇몇 소형주에서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었던 종목군들, 뭐 오토엔이나 이런 쪽의 변동성만 좀 있는 상황인데, 그쪽도
녹록치는 않죠. 지금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 종목군들 변동성도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뭐 주력이든 뭐든 그동안 버텼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보니 예? 사실상은 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타 종목군을 들여다볼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합쳐갖고 2,200개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2,200개. 그런 상태에서 뭐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어제까지 이제 35.71%였던 그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시장은 2.57% 빠지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2.03뿐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 우리 종목이 예? 그리고 어차피 바닥 인식을 잡고 기준을 가지고 갈 때 설정 범위를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기서 뭐 투매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더 늘리더라도 그건 아니다. 시장 대비 월등히 약하지만 않다면 우리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너무 2차 전지에 너무 두들겨 맞고 있고 그동안 잘 버텼다라고 했던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이 너무 확장돼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버거운 거죠.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뭐 IT 스윙 쪽에서는 그나마도 또 방어가 일부 되고 있어서 오후장 차분히 보시죠. 일단 니케이 쪽도 2% 낙폭인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니케이도 우리나라 2.58 70포인트의 하락의 기준 미국장은 1%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낙폭이 자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 우선순위로 IT 쪽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계속 보고 지금 뭐 아직 뭐 11시도 안 됐어요. 컨퍼런스 콜 계속 보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미국 시장에 폭락이 연출됐을 때 나스닥이 4.9%까지 밀렸다. 그것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끝난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뭐 2.56% 변동성 어마어마한데 추가적으로 또 어마어마한데 지금 200포인트 빠진 거예요. 이번 주에만 200포인트. 200포인트 빠졌을 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이 종목군들이나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만 좀 잘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감 갖지 말고 투매하지 말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도 제가 조심하는 게 스윙 종목도 쉽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단타 종목 오토엔, 일동제약, 뭐 휴마시스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고 뭐 에디슨 EV도 있고 하지만 또 에코프로 삼형제는 없습니까? 다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스윙 종목 특히 오늘 기준에 2차 전지 또 게임주까지도 뭐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걸 뒤로 하고 그냥 뭐 오늘 힘든데 그냥 잔돈풍 가지고 오토엔 해볼까요? 일동제약 해볼까요? 휴마시스 해볼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잡히게 됩니까? 있는 주력주를 다 팔아가 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딱 한 번만 외도하자. 딱 한 번만 저기서 오토엔에서 대박 내고 딱 한 번만 외도하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 그게 성공하면은 모든 전략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죠. 그래서는. 힘겨우시더라도 정석대로 마지막까지 정석대로 좀 잘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 부분은 녹화를 올려놓을게요. 녹화를 올려놓고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기준에서는 아니 뭐 개장 초부터 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얘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의 주력주 기준에서의 편입 비중을 우리는 먼저 설정을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중의 기준인데 일단 단문 문자 위주로 좀 보시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전략 부분 올려드린 내용 동영상 부분 참조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찾아오셔가지고
이쪽에 윤정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연에 이번에 꼭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 종목에 오토엔 대박났어요 이런 마케팅의 기준보다도 똑같이 다들 다 힘들지만은 그나마도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워놓고 있고 오늘 다 같이 시장이 뭐 2.56 빠지고 뭐 종목이 2,300개 빠지는데 예? 다 같이 힘들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방어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다시금 바닥 잡고 돌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쪽에서 먼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도 고점 대비 눌려있다 할지라도 LG노텍의 실적이라든가 또 기아의 긍정적인 실적 해석폭 이런 부분이 그나마도 종목군들 또 IT주들 실적 검증된 쪽 이쪽이 그나마도 오늘도 제한적이죠. 신고가 랠리 주고 나서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신택도 또 LG노텍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린 폭이 시장 대비해서 뭐 상당한 방어력을 일단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버겁지만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안 갖고 갑니다. 안 갖고 와요. 안 들여다보고 에코프로 삼형제도 지금은 안 들여다봅니다. 나머지 쪽도 똑같은 낙폭이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